이 같은 세제 개편안이 과연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공급 효과가 나타나려면 결국에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거나 해야 하는데 이번 제도 개편은 다주택자가 대상이 아니라 1주택자를 완화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기조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차등 적용으로 법 시행 전까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일부 갈아타기 매물이 나올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후에는 높아진 양도세 부담 때문에 오히려 집 팔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종부세도 보죠. 상위 2%만 부과하니까 완화됐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누가 혜택을 보는 겁니까? 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는요. 이 2% 기준선은 11억 원 남짓입니다. 네.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감안해서 시가로 16억 원, 주택 소유자들이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에게 들어보시죠.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강남의 소형, 마용성의 중형 아파트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관건은 세제 개편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인데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네. 양도세 중과 등을 앞두고 이미 정리할 사람은 정리를 마쳤다는 게 이유로 꼽힙니다. 역시 전문가에게 들어보시죠. 매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거래나 가격이 상반기보다 더 크게 급등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상반기에 이제 절세용 매물들은 다주택자 위주로 출회가 되거나 증여를 마친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한마디로 이번 개편은 아파트값 상승으로 최근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도의 속도 조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부동산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려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네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